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도 1위 송해면 상도 1위에 재작년에 벌써 한 만 2년 넘었네요. 재작년에 이 집하고 틀을 구입을 해서 본래 뜻은 이제 거기다 박물관을 이제 좀 빨리 지었으면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 너무 이제 그 박물관 짓는 건 힘이 들어서 좀 그걸 이제 밀어넣고 그 땅은 지금 대지인데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구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또 잘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많이 그 기거를 했는데 겨울에는 정말 춥고 또 밑에 이제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김포에서 계속 이제 아파트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한 2달, 석 달 만에 오늘 처음에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전혀 다른 이상이 없고 화장실 물도 안 흐르고 그래서 이제 날씨 좀 풀리면 바로 와서 이제 또 거기 가서 이제 주로 살 것 같습니다. 논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동양의 고전 그러면 논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바탕으로서 그 논어 얘기를 한번 끄집어내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공자는 이제 군자하고 이 소인을 구분해 가지고 군자는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 구절인데 화이 부동하고 소인은 불화라 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불준이라 이게 이제 구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공자가 이제 이렇게 대비시켰을 때 대표적인 이 하나의 구절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라. 그 다음에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불주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이걸 새겨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군자는 그러니까 전혀 풀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이 화자를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문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라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는 이게 이제 화가 이게 무슨 화입니까? 우리가 화, 조화를 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조화가 또 뭐예요? 이 조자는 뭐예요? 조화로울 조, 조화로울 화가 돼버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꽉 막히는 겁니다. 조화란 말 같으면 이제 떠올라요.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된 게 조화로운 거죠. 그러게 그 정도 같으면은 누구나 막 좋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분 중에 김용옥 선생, 도올 김용옥 선생 그분한테 와가지고도 이걸 딱 풀려 그러면 군자는 조화롭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예상컨대 김용옥 선생한테도 이 조자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분은 얘기는 할 거예요. 천자문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천자문 이게 나오죠. 고를조 화도 뭐라 나오느냐? 고를화 이렇게 나와요.
하수봉 천자문 이렇게 나오죠. 이 조자, 화자가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7살 때 아버님한테 천자문을 배웠는데 뜻도 모르고 막 고를 화, 고를 줄 이렇게 뭐 외운 거죠. 그럼 이 고르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걸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르다. 그 다음에 이제 동. 이건 이제 동은 알겠지.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동? 같을 동. 그럼 같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는 건 알아. 이거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같다는 거 알죠. 초등학교 2, 3학년 이전에도 야 같은 게 뭐야? 그러면 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뭐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과 이거는 같네요. 뭐 이런 거 다 떠오른다면 또 이것과 이것도 같아요. 이것과 이거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뭐가 달라요? 요게 위에 뚜껑 색깔이 다른 거예요. 같으면서 다른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같다가 뭐냐 우리말에서 그럼 예를 들면 또 이제 내가 이제 김용옥 선생 부르다가 선생님 같다가 뭡니까? 같은 거 같은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는 같은 거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는 거, 내가 같은 건 같은 거는 초등학생도 알아. 유치원생도 알죠. 근데 예를 들면은 대단한 인문학자라는 사람이 같은 게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학문을 하는 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해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거를 뭐 인문학자들도 내가 그 정도 아는 걸 가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같다라는 것은 이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걸 가릴 것도 없네. 서양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동일성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1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이건데 이거와 이거 같으니까 이게 3개가 된다는 거예요. 2라는 것은 여기 1과 같은 놈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3이 된다. 그래서 3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같다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서양말 가지고도 안 되고 중국말 가지고도 안 돼. 이 동자 가지고 이게 같은 게 뭐냐? 여기 나오질 않아요, 뜻이.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같다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같다가 뭐냐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다가 뭘까요? 이거는 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냐 하면은 같다. 같다. 이제 저 끝버리죠, 뭐 우리. 예, 껐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같다. 가지다. 가지다. 같다. 가지다하고 또 같다가 달라. 나는 지금 콩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건데 콩팥은 내가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간수한다. 내가 그걸 가지려고 뭔가 이렇게 할 때 가지다 그러죠. 갓이다 이게. 요 이라는 것은 뭐뭐가 되게 하다. 요 갓이 되게 하는 게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야 이거 내가 이걸 잡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갓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내가 이걸 버려버리면 나는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갓의 상태가 됐다. 가진 거다. 이거는 가지고 않은 거다. 근데 내 콩팥은 지금 내가 마음대로 이거 뭐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본래 갖고 있던 거예요.
손도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싶지 않다고 이거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갖도록 이는 뭐 하게다. 요 이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물고기가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내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가만히 예를 들면 바깥에 내놓으면 죽잖아요. 물에 넣으면 살아요. 그럼 내가 물고기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돼. 그게 뭐냐면 죽이다. 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이다. 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게 이라는 거죠. 살아. 근데 내가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살리다.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같다와 가지도 다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같다는. 같은 것은 뭐냐?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을 이것 또한 갖고 있으면 그게 같은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이쪽과 저쪽이 가진 것이 내나 이것이 가진 것을 저것이 다 가졌을 때 우리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왜? 뭐 모양새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은데 요거는 또 이것이 가진 것을 이것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뚜껑은 색깔이 다르다. 뚜껑의 모양새는 같은데 빛깔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말에서 같다라는 말은 같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같으냐, 저거냐.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다 가지고 있으면 같은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르다가 뭘까요? 고르다. 골고루 하다. 골고루 하다. 뭔가가 예를 들면은 땅을 고르면 팽팽해지잖아요. 이렇게 골이 있죠, 골. 그런 걸 이제 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고루 되는 거죠. 고르다. 자, 그러니까 고루한다는 것은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 음악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조화예요. 조음. 음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는 서로가 다 어울려야 돼요. 근데 하나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하나가 막 팍 이렇게 되면 이게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거,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는다.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의 그 낱낱이 백성들의 처지가 다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다르고 그들이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하는 게 화예요. 동은 뭐냐면은 뭐 백성들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하는 거라면 그게 동에 같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군자는 뭐냐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다. 나라에서 쌀을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당 쌀 10대씩 줘라. 이게 같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집집마다 쌀이 예를 들면은 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또 적은 사람, 뭐 많은 사람, 또 식구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애냐, 어른이냐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같게 하는 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뭐냐 하면은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는다. 같게 하면 제일 책임 면하기가 쉬워요. 나 뭐 사람들 한 집에 뭐 이렇게 뭐 딱 몇 킬로씩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고르게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와서 따질 수도 있고, 야,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뭐하냐, 온갖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군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맞추어서 그들이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루하는 거. 그런데 이제 소인은 뭐냐? 같게 하는 거예요. 야, 뭐 그거 같게 해줘라. 그리고 불화, 고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군자는 그러니까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고 같게 하되 고르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는 고르다와 같다가 뭔지를 우리가 또렷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같다와 가지다. 그 다음에 가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도록 하는 것은 갖추다. 예. 가지도록 하는 게 뭐 등산 가려면 뭐 챙겨가지고 갖추어져야 돼. 그거 마찬가지죠. 갖추어야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가지면은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냐? 등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걸 다 가지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산 사람 같다. 산에 가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가는 사람은 산에 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갖추어야 그 사람이 산에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죠? 에레베스트인가? 에베레스트죠. 나 자꾸 그 엘리베이터하고 자꾸 착각이 돼가지고 에베레스트죠. 네. 우리가 에베레스트 나가 예를 들면은 한 7,000m, 6,000m짜리 한번 산에 올라가 보겠다면은 그거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 저 사람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주의불배, 군자는 주의불배하고 예를 들면 소인은 비불준이라. 그럼 군자는 주의불배할 때 주가 뭐예요? 두루. 예, 맞아요. 두루하는 거. 그 다음에 비는 뭐예요? 불비. 비. 차이를 둔다. 비교하다. 요 비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같은 게 범주가 같아야 이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게 생기죠. 예를 들면 이거하고 이건 비교를 못 해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같은 것끼리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것들끼리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거거든. 같은 것끼리 한다. 왜 우리말로 하면 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두루하는 거예요. 두루한다. 두루한다는 거 보면 저들끼리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남에 대해서 두루하는 그런 어떤 그 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뭐냐면 저들끼리만 한다. 그 다음에 소인은 저들끼리만 하지 두루하지 아니한다. 그럼 두루가 뭐냐? 두루라는 것은 여기에 저들끼리가 있는데 저들의 밖에 있는 요게 이제 우리예요. 요 우리의 밖에 있는 요게 남이에요. 군자는 우리와 함께 하되 우리 밖에 있는 남까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두루하는 거예요. 소인은 뭐냐면은 요 우리끼리 그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지들만 하고 바깥의 사람들, 바깥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군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글을 읽어도 우리 말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만 대충 그런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는 이걸 훨씬 더 예를 들면 좀 또렷이 알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그것을 정확하게 새겼을 때만 우리가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고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끼리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여기서 뭔가를 할 때 항상 고루해야 된다. 고루. 뭐 함께 한다는 사람들끼리도 말이지. 지들이 고루하지 않고 막 차별하거나 뭐 하거나 안 된다. 이 안에 내 집단, 우리라는 이 집단에 대해서는 고루의 원칙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고루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남에 대해서 이게 바로 두루의 원칙이에요. 이게 공자가 생각한 고루와 두루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바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는 고루해야 되고, 그러나 그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루해야 된단 말이지. 두루할 때 두루는 뭐냐? 이게
둘레란 뜻이에요. 둘레. 뭔가가 있으면 항상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거 있단 말이죠. 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두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논어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고 또 저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한 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거를 우리 말로서 제대로 이렇게 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 대충 이렇게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남한테 나는 그걸 읽었다, 나는 그걸 안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유세를 떨거나 하는 데는 쓸모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자기가 뭔가를 제대로 할 때는 그런 잣대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논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하는데 정말 글을 읽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한국말, 그걸 우리가 풀어내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농담이기도 한데요. 괜찮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예. 나는 완전히 그 핵심을 기본으로 만든다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철저하게 비불주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런 생각 가지면은 나라 망쳐먹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길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배제시킨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행간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남과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해야 되지 남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남이가예요. 예.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지 남이 아니다. 그런 게 있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근데 제가 예를 들 때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짓을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논어의 첫 구절이 나와요. 논어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하기 시섭지 불령열호. 요걸 이제 이렇게도 이제 써놓는데 본래 글자는 이래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뭐냐면은 학습이란 말이에요. 학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학습할 때 이 학습이 나온 바탕이 바로 논어 첫 구절에서는 하기 시섭지 불력멸호. 이거 예를 들면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기 우리말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요. 이 얘기는 흔히 하는데.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다. 이 배우고 때로 이제 요거는 익히면 익히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예를 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왜? 학습이라는 게 뭘까? 예를 들면은 이걸 왜 이렇게 푸느냐? 배우다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익히다는 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배울 학 그러잖아요.
배우다 하는 것은 배 들도록 하다. 나의 몸과 마음에 배도록 하는 게 배우다예요. 배우다의 바탕은 뭐가 있느냐? 배다예요. 이 우는 뭐냐면은 뭐뭐 하도록 하는 게, 내가 뜻을 가지고 뭐뭐 하도록 하는 게 배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를 배고 알을 배고 또 뭐냐면 일이 몸에 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이미 몸에 뱄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이 익히고 이런 게 배는 거. 그러니까 배우다는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이 몸에 배도록 하려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뭘 해야 돼? 먼저 뭐 하면은 그게 배들어요? 따라하고 실천하면 되겠죠. 여기 뭐 해야 돼? 익혀서 배는 거죠. 익혀서 배도록 하는 거죠. 익혀서. 그러면 순서가 익혀서 배도록 하는 거게 되겠어요? 배워서 익혀도 되는 거게 되겠어요? 익혀서 배는. 그러니까 배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연아가 고난도 기술을 배우잖아요. 고난도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주로 뭐예요? 엉덩방아 찍으면서 하나씩 익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뭐냐? 따라만 되는 것도 아니야. 지 스스로도 막 익히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지. 진짜 그 엉덩방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뭐 얼음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해요. 그것도 옷도 안 입고 말이지. 얇은 옷 입고 막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안쓰럽고 아프죠. 나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뭐 큰일 나지. 그러니까는 익혀서 배우는 거,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히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되겠죠. 몸이 아니라 익히려면 뭘 내가 익히려면 뭡니까? 먼저 알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깨쳐야. 내가 그걸 깨치고 있었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오늘 우리 집에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이사한다고 손자가 우리 집에 왔어. 몇 개 났어. 얘가 오늘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 화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화투 우리 집 사람하고 요즘에 화투를 이제 그 좀 쳐요. 저녁에 워낙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미나투를 저번에 하자 그러더라고. 그 왜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항상 이게 그 이 늑장을 켜놓고 하는 거 가보 해가지고 떼는 거 패뜨기를 오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나이 들으셔가지고는 그게 이제 뭐냐면 치매 예방이라든 이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장해가지고 구 떼면 떼는 거 패뜨기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전체가 다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딱 3이 남아요. 3이라는 게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화투를 전체를 갖다가 다 그러니까 끝자리가 이게 9가 되든지 19가 되도록 다 조합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게 3이 남아요. 딱 3짜리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옛날에 나이 드셔가지고는 그걸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그건 뭐 가만히 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 왜 그 머리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번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걸 화투 어디 있냐 나보고. 그 왜 그러니까 어머님 그거 화투 그거 하는데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처음에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그 뭐죠? 싫어하고 다투다가도요. 결국은 서로 이별하고 나면 나중에 그거 딱 그거 또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고 나서 나도 이제 우리 집사는 그걸 못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어머님은 어떻게 했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나도 얼떨떨 하더라고. 그러다 내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하는데 우리 손자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하투를 보더만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야 이거 뭐 하투 치는 거야 미나투. 배워달래. 초등학교 지금 이제 5학년 올라갈 텐데 배워달래. 그래 배워줬어.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계속 하투 하자는 거야 미나투. 자기가 이제 그거를 정말 이 확실하게 지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가 그거를 게임을. 그래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 그만두자, 뭐 하자, 안 돼. 막 그러니까 팔뚝맞게 하자. 5대씩 나하고 이제 맞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 걔는 이제 뭐 맞으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자. 내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막 또 나한테 때도 막 확 때리고. 가만히 두셨어요? 예? 가만히 두셨어요? 아니죠. 내가 걔는 이 힘이 세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때리는 것보다 얘가 훨씬 세게 때려요. 싸가지 없는 놈.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걔하고 뭘 할 때는 항상 맘먹어요. 어릴 때부터도 안 접어져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걔가 그래야 이제 뭐냐면은 빨리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커나가요. 그러니까 나하고 걔의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 집에서 보면은 걔한테 나는 굉장히 강력한 타자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공책 같은데 이렇게 뭐 종이든 뭐 돌멩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언제 한번 딱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이겼어. 나보다 훨씬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이걸 하니까 그거 옛날 얘기인데 이런 거 또 탁구공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난 잘 못해줘. 그거 뭐 등등 해가지고 걔가 나를 운동하는 걸 거의 다 이겼어. 농구하는 것도 나를 이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하나 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타자인 할아버지를 자기가 하나씩 이겨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나를 갖다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가 할아버지도 나는 이제 그러죠. 너 나 이기면 좋냐? 아유, 너 지금 봐라. 내가 그것도 넣어줘. 이제 그것도 넣어줘. 내가 네 이기는 거 뭘까? 바둑도 걔는 바둑 학원을 다녀가지고 작년인가 뭔가를 나보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딱 내가 물려달라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 울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나보고는 아예 상대도 안 해줘. 등등. 그게 뭐냐면은 걔가 이제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할아버지를 하나씩 이겨가는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끊임없이 따라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게 지가 알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할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러나 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투를 막 걔가 미나토는 벌써 배워가지고 갔어. 저희 집에는 뭐 화투도 없지만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아까 왜 그랬냐면은 걔가 나보고 맞아가면서도 실제 나한테 훨씬 많이 맞았죠. 지가 뭐 아직까지 뭘 모르니까 미나토를 쳐도 나한테 자꾸 질 거 아니에요. 나도 진 적이 있겠지만 맞아가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것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계속 익히는 거예요. 하자. 할머니 오니까 막 할머니 보고 붙들고 하자 그러고 그래서 지 엄마가 2시 반인가 3시에 데려오고 갈 때까지 계속 막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오늘 화투를 처음 봤는데 미나투라는 것을 벌써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거 뭐냐? 알고자 하는 거, 깨치고자 하는 거,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배우는 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는 맛을 알아야 돼. 아는 것은 남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러지만은 지가 이렇게
깨쳐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다는 일은 뭐냐면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제일 좋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배움이라는 것은 깨치는 일, 그 다음에 익히는 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우는 일, 몸에 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치고 익혀서 배도록 하는 것, 배운다. 깨치고 익혀서 배우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그만 익혀서 배우는 것만 주로 하는 거예요. 뭐 참교수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는 일을 갖다가 아주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 뭐가 문제냐? 본래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깨치고 익혀서 배우거나, 뭐 깨닫고 익혀서 배우거나, 알고 익혀서 배우거나, 또 이제 하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따라서, 본받아서, 누구를 본받아서 익혀서 배우는 거나. 이런 배우는 예를 들면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배운다는 것은 결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학을 왜 배우다가 했을까? 이게 주로 배우다라는 것은 뭐냐? 학생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한문을 가져다 쓰니까 한문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문 공부라는 게 이게 뭐냐면 깨치고 깨닫는 일이 별로 없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항. 그러니까 천자는 막 이렇게 쓴다. 하늘천. 주로 뭐냐면 익히는 일이에요. 익혀서 배도록 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뭐 하늘천자, 이거 뭐 하늘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배우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일은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깨치느냐,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익히느냐. 그러니까 깨쳐서 익히는 일, 깨달아 익히는 일이 오늘날 예를 들면 학습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깨쳐서 때때로 익히니, 깨친 것을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게. 이 즐거움이 생기려면요, 통째로 외는 일에서 즐거움 안 생겨요. 공자가 무슨 뭐 이미 배운 걸 가지고 뭐 때때로 익혀서 즐겁다,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려면 지가 깨쳐서 익힐 때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손자가 오늘 지 엄마한테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깨쳐서 익히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미나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예를 들면은 걔한테 막 이렇게 꾸짖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막 야 이거 말이지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말이지 가려놓고 펴놓고 해야지.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손에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뭐 손이 작아서 되지도 않겠지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지도 체계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아무튼 깨치고 익혀서 배도록 하는 일, 배우는 일.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 제가 하는 게 이게 깨, 익, 배. 학교에서 학생들은 깨익배를 해야 돼. 깨치고 익혀서 배우는 거예요. 깨치고 익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학위 시습제 할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또 내가 본 책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한 사람 못 봤어요. 다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인문학 자기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아니까. 그 학습이 뭐냐 그러면 다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럼 배우는 게 뭐냐면 맹이야. 배우는 게 배는 거지 그게 뭐야. 그들은 배우다가 배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인문학을 한다는 사람, 교육학을 한다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기쁘다. 마음에서 기뻐지려면은 지가
깨쳐서 익히는 과정이 있을 때만 속에서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이 말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푸는 배울 학, 익힐 수업 할 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았겠죠. 그러다가 차츰 그걸 잊게 됐어요. 잊게 돼가 지금은 뭐냐? 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에 대해서 제일 무식한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의 그 바탕을 모르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요즘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탁 묻기를 야, 기 빠진 날이 뭐야? 그러더라고. 아, 내가 물었나? 뭐 하다 보니까는 어디 텔레비든지 어디 드라마인지 어디 나오는데 기 빠진 날. 기 빠진 날이 뭐예요? 생일로. 생일. 그래, 생일을 알지. 기 빠진. 왜 기 빠진 날이야? 머리부터 어머니 자궁 이탈을 할 적에요. 머리부터 나와서 기가 빠지면 이놈이 제대로 출산했구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 저거요.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기 빠진 날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기만 빠지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기 낳는 순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상한 동물이 돼가 머리가 커진 거예요. 다른 동물은 이렇게 머리가 안 커요. 사람은 예를 들면 골반은 이거만한데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골반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이 야만 상태 같으면 다 다른 동물한테 예를 들면 뭡니까? 잡아먹혀요. 야생에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막 과음을 꽥꽥 질르면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사자, 호랑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죠. 다른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르면 큰일 나죠. 새끼를 낳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막 쾅 질러버리면 다른 동물들 와가지고 다 잡아먹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큰데 키만 빠지면 뭐냐? 땡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아기 받아본 사람들 놓는 사람 몰라. 아기를 받아본 사람들이 기만 빠지면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기만 이렇게 좀 나오기를 이렇게 기가 접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만 딱 이러면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서 바로 그게 기 빠진 날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계셨으면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기 빠지냐 그러 물어봤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만 빠지면은 이제 살은 거예요. 그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고 그래서 기 빠진 날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고마 기 빠진 날. 그럼 예를 들면은 꿀떡 같다. 꿀떡이 아니라 굴뚝 같다 그러잖아. 내가 지금 그거 뭐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꿀떡이에요. 꿀떡. 옛날 사람에게 가장 그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게 꿀떡 먹는 거예요. 꿀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꿀떡 같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막 굴뚝 같다. 굴뚝 같다 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은 왜 굴뚝이야? 내가 시골에서 맨날 그 굴뚝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꿀떡 갖다가 그만. 그게 이제 말이란 게 뭐냐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뭐 기 빠진 날 그러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굴뚝 같다 그러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뭐 배우고 익힌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럼 뭐냐? 학습 뭐냐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뭐 사람하고 뭐 선생하고 학생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그런 게 학습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제대로 묻고 따지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한국의 학문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돼.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막 그냥 대충 막 그래 됐고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은 아니다. 한국이 정말 이제는 그 세계적인 무대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앞장을 서서 살 길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한국 사람이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인문학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판이, 한국의 인문학의 판을 이제는 완전히 한번 바꿔봐야 된다. 저는 예를 들면 평생 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걸 실제 이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3월 2일부터 저기 시내에서 이제 뭔가 그 디자인 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뭐 할 텐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다음 주 23일 날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이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찍어서 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이런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한국의 인문학이 아니고 새로운 인문학, 이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거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말을 우리가 이제 그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일 바탕이 되는 몇 가지만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린이가 예를 들면 한 8살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한국말을 배웠어요. 한국말을 배우면은 이 어린이가 이제 8살 때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한국말이 들어가가지고 뭔가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운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날까요? 한국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뭐냐면 한국말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네, 한국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말 말차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 말차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 속에서 이제 한국말을 예를 들면은 알고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이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말을 차려 놓은 거라는 게 말차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한문을 배우면은, 중국의 한문을 가져와서 막 배우면은, 한문이 이제 터득이 되면 뭘 이제 깨쳤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문의 물리를 깨쳤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라고 할 때 이건 뭐냐, 말차림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이제 문장이거든. 물리를 깨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은 그 속에 뭐냐, 완벽한 한국말 말차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차리다. 한국말에서 이제 차리다는 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체면을 차리다, 살림을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또 뭡니까? 회사를 차리다, 가게를 차리다, 판을 쫙 만들어가는 게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막 온갖 지식들이 낱낱으로 있는 것은 차려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꿰는 게 이제 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제 리에 해당된 말이 차림이에요. 차림이죠. 잘 차려져 있는 거, 그게 참한 거예요. 차리다, 참한. 이제
이게 실제 문이라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이죠. 실제 주고받는 말이 이제 하나의 어떤 차림새를 갖는 게 말차림이에요. 그러면 한국말을 알고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누구나 이러한 한국말의 말차림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 한국말 말차림이 있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말 말차림이 있는데 영어는 말차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은 막 쭉 읽는데 말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책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말을 못 하죠. 말까지를 할 수 있는 그 말차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제 그 한문으로 글을 쓰고 뭐 예를 들면 읽고 이런 것들은 했지만은 그걸 한문으로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까지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말차림이다. 그러면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자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말차림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요. 학자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말차림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법칙처럼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말차림을 끄집어내가 만들어 놓은 게 문법.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주로 뭐 많이 배웠어요? 영문법.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알고 쓰는 사람, 영어를 배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 영국 말에 대한 말차림이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주어야, 이거는 동사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문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 있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주어라는 게 진짜 주어겠어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주어라고. 동사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 이름을 탁탁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봉룡인데 제가 본래 최봉룡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가 탁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말차림이 있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겠어요? 말차림 뭐겠어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 머릿속에는 말차림이 있는 거죠. 한국말 말차림이. 그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걸 갖다가 요거 앞에 거는 뭐 주어라 그러고 이건 동사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차림과 말차림법이 언제나 똑같겠어요? 아니면 어떨 때는 다를 때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실제 가장 좋은 말차림법은 어떤 말차림법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다 담아 놓은 거. 그러니까 한국말을 알고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말차림을 그대로 완벽하게 탁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지, 이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국말 머릿속에는 한국 사람이 8살짜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 차려놓은 거는 그거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운다 그러면은 이 말차림을 도리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은 이 한국말 문법을 안 배운다 하더라도 한국말 배워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문법을 만든 거는 길게 잡아봤자 한 120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 문법을 만들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중국의 그 한문을 그렇게 오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말 문법을 중국 사람도 안 만들고 한국 사람도 안 만들고 일본 사람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실사가 있고 허사가 있고 이런 그 몇 가지만 이렇게 어선프레하게 얘기한 거지 문법이 없었어,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한문 배울 때는 문법을 안 배워요.
노다지 막 따라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물리를 터득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이 말차림을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말차림을 갖다가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이거는 주어, 이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왜? 특히 그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또 그 이후에 그리스 말, 고전 그리스 말이라든지 또는 라틴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울 때는 문법이란 걸 만들어가 주로 배웠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영문법 주로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자우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말이란 게 무언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램마예요. 그램마. 그램마란 뜻이 뭐냐면 약간 글로 쓰는데 도표화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다이아그램 그럼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램마라 그래가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19세기 때 서양하고 이제 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서양말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 문법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영문법을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영문법 책을 보고 이제 그걸 번역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말 문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말 문법도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문법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영어 문법을 만들 때는 영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말차림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영문법을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대충 영문법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말을 일본 사람들이 대충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내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같으면 SV 그래. 뭐 이거는 subject 그러고 이거는 이제 verb 그러죠. 동사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일본 사람이 주어라고 번역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I go to school 할 때 이 go를 이제 예를 들면은 I를 주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주어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I go to school 그러면 I는 주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이 subject라는 것은 이 서브라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서브웨이, 지하철 같으면 이제 서브마린 같으면 잠수함처럼 이게 밑이라는 뜻이고 젝트는 보면 이렇게 탁 이렇게 둔다, 쏜다. 인젝터, 주사기 뭐 인젝터 같으면 들어가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먼저 이렇게 딱 놓아둔 거예요. 이게 서브젝트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람이 뭔가 말을 하려면 먼저 이걸 딱 하나 자기가 밑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 놓고 이제 이 verb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 뭐 이렇게 펜은 뭐 글 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의 subject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영어 사전에 subject의 제일 처음에 뜻이 신하잖아요. 신하. 누구의 신하다 뭐 이런 거. 두 번째 subject가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subject를 주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주인이 되잖아요. subject는 이게 신민.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복종하는 신민. 그리고 복종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주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